그러면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면 좋겠죠? 네.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 일단 내가 궁금하지도 않는 지식을 암기해서 시험을 봐야 돼. 그런 상황이면 창의적인,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창의적일까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은 지식을 암기해. 그리고 정답이 또 있어. 정답이 있음.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돼? 시험을 봐야 돼. 정답이냐 없냐가 그걸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 자체가 정답이 있어. 그러니까 OX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이런 것을 무적적으로 하게 되면은 창의적인 사고가 길러지겠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식은 처음부터 체계를 딱 갖추고 있어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궁금해할 이유도 없어. 그러네. 그냥 이해하고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종합적이지도 않아. 어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해야 되지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지식. 이런 지식을 누적적으로 학습해서, 암기해서, 시험 보고 이런 것을 누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고 또 이렇게, 누가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는, A는 어떻게 생각한다. B는 어떻게 생각한다. C는 어떻게 생각한다. A 학자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것만 나 있어요. 질문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 없어. 너 어떻게 생각해? 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 생각은 맞을 수 있지만 내 생각이 맞을 수 있나요? 아니, A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는 A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우리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에 대한 도전이 되어버리잖아요. 교과서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쓰는 게 맞냐고 말이에요. 교과서에 체계에 있어도 꼭 이렇게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자꾸 궁금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궁금해하고 이런 식으로 먼저 이걸 지식을 또 이제 궁금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질문을 해. 학생한테. 너 어떻게 생각하지? 학생이 의석열을 물어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경제학은 뭐 선택 학문이라고 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경제학
그냥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다. 그럼 경제학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경제학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바로 정답을 대답하겠어요? 왜냐면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입니다. 경제학은 전 인류가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처음부터.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제일 많은 대답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부자가 되는 학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학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경제학자가 돈 못 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죠. 질문해서 대답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구의 대답을? 학생의 대답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먼저 가르쳐 주지 말고, 항상,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야, 그거 틀렸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완전히 틀렸어요? 아니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긍정해주고, 너의 이 생각이 이런데, 또 다른 생각,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 생각보다 이 생각이 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람직하기도 하고, 포괄적이기도 하고, 더 합리적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자꾸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생이, 학문은 딱 체계가 잡혀 있어요. 체계를 가르치면 궁금해할 일이 없어. 근데 오히려 그 체계를 흐트려버려요. 그러면 약간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올라요? 혼란이 오죠. 질서이. 혼란이 오면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학생들은 뭐 하게 돼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죠. 스스로 생각을. 이게 처음부터 답을 제시하고, 처음부터 체계를 갖춰주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는 즉흥적으로 갖출 수 있는 거예요. 타픽을 즉흥적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혼란이 오게 되면은 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질서를 잡아보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문제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요. 스스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주입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정답이겠어요? 정답이 아니겠어요? 정답이 꼭 정답일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정답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경우 그 여러 가지 A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B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뭘 해야 돼? 어느 것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주장을 하고 반박도 하고 토론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상대편의 생각도 일부 옳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해봐요. 어디서 이걸 해야 될까요? 어디서요? 네. 항상 교실에서.
또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이게 진정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주장을 하고 말아버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토론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토론하면 싸워버리고, 토론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감정 상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토론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선생과 학생의 지위도, 선생하고 학생의 지위도, 선생은 영원한 선생이고 학생은 영원한 학생이면은 창의적일까요? 창의적이지 않을까요? 창의적이 아니에요. 창의적이지 않죠. 선생은 학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Learning by teaching. 이런 말도 있어요. Learning by teaching. 티칭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는 뭐 할 수 있어요? Learning by teaching은 선생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티칭을 통해서. 누구한테 배울 수? 학생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기존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대답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학생은 가르침만 받는 게 아니라 teaching by learning. 러닝을 통해서 티칭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과 교수,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가, 배우는 사람은 영원히 배우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영원히 가르치는 사람이다. 역할이 딱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도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교수한테 배우는 것보다 동료들 간에 서로 내가 너 가르쳐 보겠다. 그러고 막 학교에 나가서 칠판에 나가서 막 가르쳐 봐요. 근데 가르쳐 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논리가 딸려. 그러면은 또 상대방이 네 논리 틀렸어. 내가 한번 그 논리에 대해서 다시 반박해서 내가 가르쳐 볼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잖아요. 적극적이에요. 수동적이지 않죠. 자기 주도적이죠. 그렇게 하면서 쉽게 개념을 수동적일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가르침과 배움 자체가 하나의 창의적인 활동이 되는 거죠. 창의적인 활동일수록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훨씬 재밌죠. 새로운 것이니까. 새로운 것이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창의적일 때만 진정으로 재밌단 말이에요. 과거에 했던 것을 또 따라하면 똑같은 창의를 똑같이 살아냅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고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사회적 분위기도 이 창의적인 활동에 엄청 중요한 거죠. 권위주의적이면 창의적일까요? 창의적이지 않을까요? 절대 창의적일 수 없죠.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른들이 항상 말이 옳다는 것이 전제되고 아이들은 틀리다는 것이 전제돼요. 그럼 아이들은 어른들 말만 들으면 되는 거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 시대에는 맞았지만 시대가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그 시대에 맞았던 것이 다른 시대에는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어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았냐고. 어때면 농업사회, 공업사회를 1차 산업혁명 사회, 2차 산업혁명 사회를 살면서 얻었던 교훈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르쳐주고 또 똑같이 적용된다고 가르치고 싶어.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오히려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스승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네. 컴퓨터는 아이들이 더 잘하잖아요.
네. 게임이나 이런 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훨씬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가 스승이에요? 어른이 스승이 아니고 어린이가 스승이죠. 젊은이가 노인들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 출신 교수인데 자기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출신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 자기 스승들이 가르쳤던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도 자기 생각, 그 교수의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의 생각만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보다도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고 만 거예요. 그것이 가르침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뭐였어요? 그러고 자기 생각을 가르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교수들이 있었는데 자기 생각을 그러니 남의 생각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가르치면 내가 거기서 틀렸다 말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의 생각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하고 그 생각이 나하고 밀착돼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이 틀리면 내가 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감도 있어. 그리고 그것을 내 생각이 맞아라고 맞아 틀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 내 생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동조할 수도 있어, 반박할 수도 있어. 동조해봐, 반박해봐. 세상살이는 그렇게 OX 문제로 딱 풀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세상살이가 칼로 무 베듯이 딱 잘라져요? 아니요. 항상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항상 그런 것은 그런 것이에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고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직적인 사고보다 유연하게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칸막이에, 내 틀에 갇혀서, 내 영역에 갇혀서 다른 영역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상역은 그 벌집에서만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 벌집에만 들어가서 살아. 이 벌집 전체가 어떤 모양인지, 다른 벌집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 것만 고집하고 살아. 자기 아집에 갇혀서. 그래서 창의적인 활동들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존재하는데 가장 창의적일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밀착됐을 때 창의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남의 문제야. 그랬을 때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현실에 밀착이 돼 있을 때 창의가 발현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네.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시를 쓰는 일은 창의적인 일이에요, 창의적이지 않은 일. 창의적인 일이죠. 창의적인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너무 시만 해봤죠. 그 시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그 시를 해석한 것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외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창의적인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를 써. 시를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창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을 너무 어려운 일로 생각해요. 먼 일로 생각해요. 그리고 시는 나중에 가서 점점 해갖고 대학의 문해창작학과만 가야 시를 쓸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로 시를 써버려요. 그 시는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 않겠어요?
완벽하진 않겠죠. 완벽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완벽하게 쓴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시도를 하면서 뭐가 길러져요? 태도도 갈라지고, 시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칸막이로, 예를 시라는 것은 문학을 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 문학하는 사람 중에서도 소설 안 하고 뭐 수필 안 하고 시를 써야만 시를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서 밀쳐버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내가 이 과목을 잘한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과목이 너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디스커션을 해보고, 주고받아보는 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반응을. 남의 생각에만 계속 따라가는 것처럼 지루하고 답답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일단 내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고 남은 어떻게 생각했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옳든 그르든. 그러면 남의 생각을 봐. 내 생각과 비교해봐. 그러면 나는 이걸 생각 못했는데 너는 이걸 생각했구나. 나는 그걸 흡수를 하는 거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생각이 그 생각보다 우월한 것 같아.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약간 쾌감도 느끼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공자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공자는 우리 동양사에서는 아주 훌륭한 스승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도의 단계로 수신, 그 다음에 제가, 평천, 지구, 평천하.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럼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것을, 공자님이 이야기했는데, 공자님에 대해서 이를 다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해하고, 추종하고, 따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이해를 제대로 공자님의 뜻을 이해를 할 것인가에 관점이 있죠. 그럼 창의적인 사고는 이건 뭐예요? 이 순서가 맞는 거야? 과연 맞는 거야?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맞는 거야? 정말 이렇게 맞는 거야? 정말 이렇게 하면 진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거꾸로 평천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이 평천을 해야 치국이 가능하고, 치국이 가능해야 제가 가능하고, 제가 가능해야 수신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신에서 나에서 시작한 거잖아. 나라는 공동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깨고 나와야 돼. 국가가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치국에서 국가에서는 관세를 부과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평천하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관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평천하에서부터 시작해야 평천하의 관점에서 치국이 가능하고, 치국의 관점에서 제가도 가능하고, 치국의 원리가 그러니까 제가의 원리가 내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비교했을 때, 꼭 공자의 권위의 주장에서 이것이 옳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생각해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디스커션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주장했던 것을 과연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남은 것은 무조건 배척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난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그 사람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유인이라고만 생각해버리면 나는 밑에 깔려만 있고 그 사람 생각이 그냥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나 나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대 그 성인이나 어떻게 보면 장사 미사나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다 똑같은 사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고가 창의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